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지금부터 손흥민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가 걸려있는 맨시티의 리그 우승이 달려있는 이 빅매치 경기를 실감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의 라이벌 아스날의 팬들도 주목하는 경기입니다. 어떻게 시즌 마지막 두 경기를 남겨두고 이런 대진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흥미로운데요. 양팀 모두 내일은 없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울 경기가 될 것을 예상하고 프리뷰는 간단히만 하고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손흥민이 출전한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 구장에서 단 한 번도 골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빠진 FA컵 0대1 패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겨우 패배했거든요. 토트넘은 아스톤빌라가 리버풀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5점 차가 됐기 때문에 두 경기 모두 이겨야 하고 4일만 쉬고 일주일 쉰 후반기 상승세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하면서 패배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로메로, 드라구신, 반더벤, 호이베르, 사르, 벤탄쿠르, 메디슨, 존슨,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선수들이 멀티포지션 수행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하더라도 미드필더가 4명인 것은 엄청난 변화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에데르손 골키퍼, 워커, 디아즈, 아칸지, 그바르디올, 로드리, 코바치치, 데브라이너, 실바, 포든, 홀란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팀입니까? 1조 8천억 팀입니다. 토트넘의 거의 2배 몸값 차이입니다. 엔지 감독의 변화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클루셉스키를 뺐고 비수마가 자연스럽게 쉬었고 그럼 이제 손흥민이 골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3분 양팀 모두 압박 강도가 높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분에 토트넘이 먼저 찬스를 잡기도 했습니다. 전개가 매우 매끄러웠고 벤탄쿠르의 슈팅도 위력적이었습니다. 10분이 넘어서도 너무 막상막하였고 오히려 토트넘이 맨시티보다 점유율이 높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5% 대 35%였습니다. 이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우선 맨시티가 수비적으로 나온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맞불 작전이었는데 토트넘이 중원에서 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토트넘의 라인이 살짝 전보다 내려와 있는 전술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상대가 맨시티니까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강팀과 만나서 점유율이 앞서 있으니까 오히려 당하면서 선제 실점하고 힘겨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을 찾길 바랬습니다. 물론 맨시티라는 팀을 상대로 안정이라는 건 슈팅 폭격을 당하겠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전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전반기에 토트넘 상승세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평점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맨시티가 2명의 수비가 맡았고 가장 빠른 윙백 워커가 대인마크를 하고 있어서 뚫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불안함이 실제로 일어나긴 했습니다. 전반 14분 코너킥이 허용되고 아슬아슬 반더벤이 걷어내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양팀 모두 골 찬스가 한두 번씩 있었는데 토트넘은 두 번의 가장 큰 위기에서 호이베르의 헛발질 실책을 위로해주는 비카리오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고 전반 마지막에 낮고 빠른 크로스가 날아오면서 홀란에게 찬스가 왔는데 1차 반더벤이 맞고 세컨볼에서 실바의 슈팅을 드라구신이 머리를 쳐내면서 토트넘 선수 전원이 포효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오랜만에 강팀을 상대로 그것도 맨시티를 상대로 무실점으로 잘 싸웠습니다. 오죽하면 경기가 45분 돼서 종료시켜버리는 그동안 손흥민 응원하면서 거의 경험한 적이 없는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이미 최강 선수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았고 양팀 모두 스케줄상 체력도 비슷하다고 봐야 했습니다. 전반전 최종 점유율은 55대 45, 전반 슈팅 3개, 유슈팅 1개씩이었습니다. 토트넘 중원을 늘린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방심은 안 됩니다. 전술 천재 과르디올라가 변화를 줄 테니까요. 후반전 시작되고 1분 만에 토트넘은 위기를 겪습니다. 와, 양팀 모두 선수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1분 만에 맨시티의 공격이 제대로 통하면서 데브라이너가 강력한 슈팅을 쐈고 솔직히 실점이다 하는 0.1초 순간 비카리오가 날아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맨시티한테 당하는 거냐? 아니요. 토트넘에게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존슨의 크로스에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방향을 바꾸는 슛이 골키퍼에 막히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6분에 맨시티가 골을 넣게 됩니다. 벤탄쿠르가 옐로카드가 있었다 보니까 포든을 강하게 마크하지 못했고 이후에 볼들이 흐르면서 데브라인을 놓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란이 골대 앞에서 밀어 넣으면서 실점합니다.
솔직히 그때 수비 상황이 뭔가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맨시티가 드디어 리그에서 토트넘 구장에서 골을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부터 관중들도 달아올랐습니다. 토트넘은 더욱 강하게 나왔고 사르가 데브라이너를 쓰러뜨렸고 로메로는 에데르손 골키퍼에게 강한 스매시를 날리면서 경기 중단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맨시티가 겁을 먹기보다는 토트넘을 두들길까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너무 치명적인 파울이어서인지 카메라는 다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로메로는 퇴장을 면했고 경기는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기가 빅매치라는 것은 선수들의 태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벤탄쿠르가 실점의 빌미가 되기도 했고 옐로카드 문제 때문에 교체를 시킨 건데 벤치에서 의자를 부수면서 이 경기에서 계속 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에데르손도 뇌진탕 위험도 있었는데 본인은 뛰고 싶다고 했는데 교체되고 난 후에 박스를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 주역이 되고 싶었던 거죠. 후반 70분에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가 왔습니다. 클루스키가 골키퍼와 1대1이었는데 가랑이 사이를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어차피 3대0으로 지나 1대0으로 지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공격으로 가야죠. 무승부도 아니고 승리만이 필요했으니까요. 80분이 지나고 토트넘은 조금씩 기회가 왔는데 골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손흥민이 맨시티 수비들이 자신에게 쏠리도록 하면서 오른쪽 기회는 만들었지만 손흥민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후반 초반 외에는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5분에 손흥민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대1 찬스였는데 이걸 놓치네요. 네. 손흥민도 미안함에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슈팅을 3번을 했는데 손흥민 슈팅이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슈팅 감각이 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아마 가장 분노하고 있는 건 아스날 팬들일 것 같죠? 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손흥민인데 하필 이 상황에서 놓쳤으니까요. 네. 손흥민이 단독 찬스가 왔을 때는 과르디올라가 좌절하면서 거의 포기한 듯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점이 아닌 순간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가볍게 할 말이 아닌데 손흥민에게 많은 화살이 쏟아 부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 89분에 포로가 도쿠를 1대1로 마크하다가 박스 안에서 파울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혼란이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맨시티의 역사적인 4연속 리그 우승을 도왔고 아스날의 우승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걸 토트넘 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벌써부터 무섭네요. 우선 토트넘 관중들은 하나 되어서 응원가를 부르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고맙다. 토트넘은 이대로 5위 확정입니다. 뉴캐슬 첼시가 남은 2경기 모두 승리해도 63점이 되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좌절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손.